혹이 있다 그러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뭔지 정체가 어떤 건지 반드시 확인해 보고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쇼의 닥터 존스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쇼의 닥터 존스 조준호입니다. 뭐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하면서 내 몸에 이제 문제들이 발견이 됐다. 네. 그럴 때는 이게 뭔가라는 걸 정확하게 이제 알아야지 네. 된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제 혹이 있다. 그러면 이게 그냥 단순한 혹인가, 암인가, 네. 염증 덩어리인가 이런 네. 것들을 알아보는 데는 이제 조직의 변화, 네. 세포의 변화를 알아야 병리학적으로 진단이 네. 가능하고 그때 비로소 이제 진단명이 이제 붙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려면 이제 우리가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검사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이비인후과에서는 혹시 목 안에 뭐가 있어요? 네, 이런 거는 네. 어떻게 검사를 하나요? 이제 새침 흡입 검사를 좀 처음에 하게 되겠죠. 네. 이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얇은 바늘을 통해서 네. 그 얇은 바늘을 우리가 검사하고 싶은 그 멍어리를 찔러 가지고 그 바늘에 묻어나지 않겠습니까? 세포들이? 그렇죠. 그죠? 이 세발낙지의 새가 네. 아니라 네. 새빨랐지 새도 아, 새걸요? 새걸요? 세발낙지의 새처럼 네, 새처럼. 가늘다 네. 이런 얘기군요. 네. 네, 그런 바늘을 이용해서 세포를 꺼낸다. 그렇죠. 세포를 이제 꺼내는 거죠. 꺼내가지고 그거를 이제 조직 검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좀 애매하거나 문제가 되면 그 다음에는 좀 복잡해지는데 이거를 아예 통으로 드러낼 것이냐, 네. 아니면 다른 검사들을 더 전문적으로 해볼 것이냐 이런 것들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이유가 만약에 그게 암일 경우면 네. 그런 걸 드러내고 나서의 그런 암을 다른 조직에 뭐 파종을 시킨다거나 네.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첫 번째 멍울이가 생겼을 때 해보는 게 이제 FNAB, 그러니까 새침 흡입 검사가 가장 흔하게 할 수 있는 검사고 또 많은 정보를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 만약에 코 안에 혹이 있다. 네, 뭐, 코안에 하는 건 이제 입 조직 안에 검사야죠. 뭐 네, 있다. 그런 것들은 조직 검사고 이제 목 쪽에 생겼을 경우에, 네, 목 쪽에 생겼을 경우에 그렇죠. 그렇게 하죠. 그럴 때는 뭐 이게 크게 떼낼 수가 없으니까 네네. 또 뭐 어떻게 뭐 이게 절개를 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네네. 그런 미세침으로 검사를 한다. 저도 이제 유방 갑상선에 미세침을 굉장히 이제 응용을 네. 많이 하거든요. 유방 같은 데도 이제 미세침 검사를 하고 갑상선도 이제 하게 되는데 이 갑상선의 경우에는 이 세포 검사, 미세침으로는 세포밖에 안 나오니까요. 네. 조직을 덤벙 이렇게 떼낼 수가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세포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 세포 검사를 조직 검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정해 준다. 아.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갑상선은 특히나 미세침 검사의 그런 정확도가 굉장히 많이 네. 올라가 있어요. 뭐 90에서 95% 이상이 네네.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체하는 요법으로 이제 많이 쓰여지게 되는데 그래도 뭐니 해도 이제 조직 검사를 네. 해보는 게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뭐 이게 이비인후과에서 수술 많이 하고 저희 외과에서도 수술을 많이 하는데 조직 검사하면 일단 뭐 덩어리를 딱 떼내는 게 네. 제일 좋은 조직 검사인데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덤벙 떼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네. 사실 암이면 조금 더 크게 떼내야 되고 네. 뭐 그냥 단순한 혹이면 혹만 떼내면 되고 이렇게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검사가 그 중심부 바늘 생검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심부 바늘 생검이 코와 니들 바이옵시거든요. 네. 코와 니들 바이옵시. 아까는 FNAB라고 한 게 fine 니들, 아주 가는 네. 바늘을 이제 검사를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생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뭐 이게 고기도 그죠? 생고기 네. 뭐 이런 것처럼 네. 이 뭐 냉동을 시키거나 어떤 조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조직 그 자체를 그대로 떼내기 때문에 생검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바늘을 이제 써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건데 이제 저는 초음파를 보면서 하기 때문에 이제 초음파 유도하에 뭐 미세침 검사 아니면 초음파 유도하에
중심부 바늘 생검 이런 것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조직 검사를 얻게 되면 거의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해서 얻는 조직 검사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이제 확인을 해볼 수 있다 이런 건데, 요게 진짜 애매한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도 뭐 이제 진짜 애매한 건데, 요 갑상선에는 여포성 종양이라는 게 있어요. 여포성 종양.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혹은 혹인데 이게 캡슐로 이렇게 막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네. 혹이 있거든요. 요런 혹들이 캡슐에 가만히 이렇게 안에서 이제 세포들이 있다. 네. 그러면 요거는 그냥 혹이에요. 여포성 혹인데 이게 캡슐을 뚫고 뭔가 세포들이 올라오고 있다. 네. 이러면 이거는 암이 되는 거거든요. 아, 근데 이 조직 검사는 그냥 어떤 한 부위를 이렇게 탁 떼내는 거기 때문에 막을. 이게 그렇죠. 막 전체를 다 뚫고 나왔으면 검사가 될 텐데 네. 어떤 부위는 뚫고 나왔고 어떤 부위는 안 뚫고 나왔으면 이게 정확하게 검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성향이 있는가만 파악이 되고 결국은 네. 이제 수술을 해서 네. 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럼 수술을 했더니 암은 아니네요. 다행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암이 아닌데 왜 떼내는 거야? 뭐 이렇게 오해까지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여포성 종양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은 사실 뭐 세포 검사를 하거나 뭐 조직 검사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다 알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기준으로 세포 검사를 하고 어떤 기준으로 생검을 해야 되는지, 유방의 경우에는 이제 어떤 경우에 주로 이제 생검을 하냐면 크기가 계속 커지고 있는 것들, 네. 또 모양이 좀 이상한 것들. 모양이 이상하다고 하는 거는 이게 주변이 매끈하거나 아니면 둥글지 않고 삐쭉삐쭉하거나 거칠거칠하거나, 특히 갑상선의 경우에는 가로축보다는 세로축이 훨씬 더 길 때, 뭐 요럴 때는 생검을 좀 해볼 수도 있는데, 이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생검보다는 미세층 검사를 네. 해서 이게 검사의 합병증도 좀 줄이고 검사 정확도도 인정을 받고 이런 방법을 훨씬 더 많이 쓰죠. 유방의 경우에는 뭐 한 1cm가 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또 중심부 바늘 생검을 이용을 해서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검사의 정확도를 자꾸 올리는 이유는 이걸 진짜로 더 크게 손을 대야 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죠. 요즘은 이제 뭐 유방 같은 경우에는 맘모톰이라는 게 있기 네. 때문에 거의 뭐 맘모톰으로 생검을 대체하기는 하지만 이게 또 비용이 또 네. 비싸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방법으로 먼저 알아보고 도도되는 거면 그냥 좀 두고,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이건 이제 맘모톰을 이용을 해서 반드시 좀 제거를 빨리 해버리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국소 마취를 해서 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주로 이제 뭐 통증은 별로 없어요. 네. 마취할 때만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혹이 이게 좀 안심을 해도 될 건지, 계속 내가 뭔가 더 진행을 해야 될 건지, 치료의 진행을 해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알아보고 이제 좀 안심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할 수 있겠죠. 요즘 대부분은 이런 검사들을 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혹이 있다 그러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뭔지, 정체가 어떤 건지, 이 안에 들어있는 세포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확인해보고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있거든요. 이 혹이 왜 생기느냐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네. 생각하기에는 보통 이제 혹이 있으면 아유 별거 아니면 두면 되고 아유, 문제 있으면 떼내면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렇습니다. 혹을 어떻게 해도 뭐 두든 아니면 제거를 하든 그 다음에 그 혹이 변할 가능성도 있고 또 다른 것들이 생길 가능성들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네. 변수들이 이제 많아지게 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혹이 왜 생길까? 네. 이 문제예요. 혹이 왜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혹 자체는 증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증식을 한다는 거는 증식할 신호들이 만들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염증과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 저산소증처럼 자꾸 산소가 부족한 세포가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유방암이다. 그럼 유방암을 이야기할 때는 꼭 에스트로겐을 이야기를 꼭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에스트로겐이 계속
계속 만들어지면서 암이 생기느냐? 요건 또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에스트로겐이 만드는 게 특징 자체가 세포를 증식시키는데 그 증식시키는 과정에서 그 자꾸 세포가 변이 될 수도 있는 환경이 됐기 때문에 암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미 암이 조금씩 보이지 않은 암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태에서 에스트로겐까지 문제가 되니까 그 암이 확 들고 그렇죠, 일어날 수도 그렇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뭔가 몽골이가 생겼다는 거는 몽골이를 만들고 있는 저변에 깔려있던 안 좋은 환경이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제거만 한다고 이 환경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나에게 고쳐야 할 나의 환경이 뭔지를 확인을 하는 것 자체가 치료의 한 50% 그런 것까지 해결해 준다고 하면 다시 이런 몽우리가 덜 생기게 만들고 몽우리가 악성화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만약에 혹이 있다, 네. 이제 검사까지 이제 진행을 했다, 네. 뭐 그렇게 되면 내가 이거 혹을 제거를 하든 하지 않든, 뭐 치료를 하든 하지 않든, 네. 그 다음은 어떻게 하면 돼요? 네. 라는 거를 반드시 그 담당 선생님과 상의를 잘 해보시고 저희들이 이제 뭐 힌트를 좀 이렇게 드리자면 이렇게 네. 팁을 좀 드리자면 산소 공급이 잘 될 수 있도록 혈액 순환을 네. 반드시 개선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런 환경을 내 전체 우리 몸의 환경을 악화시키는 만성염증의 본부, 이제 장이 망가져 있는 상태를 반드시 개선시켜야 되고 장을 개선시키려면 음식을 바꿔야 된다. 검사를 해서 혹이 뭔지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잘 대비를 하시는 아주 현명한 환자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렇게 설명을 좀 더 드렸는데요. 원장님,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네. 소문에 의하면 이 조직 검사를 할 때 총을 쓴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그렇죠. 네. 네, 사실입니까?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는 총기가 이게 네. 불법이지 않습니까? 네. 불법인데 이제 사실 뭐 제가 군대 가서 총을 쏴본 거 이외에는 뭐 총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보지 못했다. 이게 네. 사실 거짓말이에요. 아. 네, 거짓말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중심부 바늘 생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총조직 검사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모양도 약간 총처럼 생겨져 있어요. 뭐 완전 총처럼 이렇게 방아쇠는 아니지만 네. 비슷한 모양으로 탁 누르면 탕 하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할 때 그런 소리 때문에 너무 놀라시는 분들이 있는데 놀라시 마시고 이 이름 자체가 그런 특성 때문에 총조직 검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아프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부작용이라고 해도 뭐 그냥 멍이 조금 드는 정도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담당하시는 의사 선생님을 믿으시고 문제가 있다면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적절한 검사를 꼭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